오늘은 제가 습관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초보자 또 여러분의 그 자녀분들이 부동산 관심에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라는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고수가 되더라도 이 마음가짐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꼭꼭 박사를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에서 삼력을 키우고 일내를 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삼력을 키우고 일내가 있는 사람, 일내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부동산 투자한다 뭐 그러면 무조건 아무런 개념 없이 임장활동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발품 좀 팔았다고 실력이 마치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임장이라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력을 쌓는 데는 좀 단연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짧은 시간에 운이 좋아서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놈의 운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끝까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유지하면서 더 나은 부동산 자산 늘리기, 더 나은 투자, 더 나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력이 필요합니다. 삼력 중에 하나 실력이죠. 실력은 당연히 키우고 싶고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죠. 아무리 실력을 키우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못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죠. 우선 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뭐 인터넷 막 두드려 보지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누가 진실한지 이 정보가 맞는지 맞아도 또 의심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옥석을 가릴 줄 알고 또 카더란지 진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실력을 키우려면 부동산 시장에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맨날 공부만 했지 액션을 취하지 않고 무언가 경험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갖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리고 실전으로 들어가면서 왜 버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더 많은 그런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자산 증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실전과 고민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다른 세계와 다른 시장과 달리 정책이 많이 개입이 되는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저축을 해서 뭔가 돈이 모아지면 그대로 은행에만 두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만 잠자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운영을 잘할까? 달러를 투자할까? 금을 투자할까? 주식을 투자할까?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면 그 시장에 들어가려면 주식시장에도 어떤 정책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도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내림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떤 시간을 걸쳐서 자산이 증가하는지 내려가는지를 알아야 되죠. 뭐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급 정책이 있겠고 지하철, 그다음에 뭐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그 지역에 학교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들어가다 보면 무궁무진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 법의 변경, 조례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좀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부동산 공부를
공부 안 하신 분들 대충 보면은 과거에 인터넷이나 국토부나 아니면 부동산 각 구청에 있는 과거 자료, 통계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통계 때문에 오히려 폭락론자 되고 하락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만이 미래 이런 통계라든가 카더라든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투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도 이해해야 되고 부동산에는 규제가 많이 발표되겠죠. 규제는 생겼다가 또 완화되기도 하고 또는 폐지되기도 합니다. 규제가 들어가면 항상 이 규제라는 건 그렇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규제가 들어가면 어느 한쪽 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느 한쪽은 풍선 효과로 오히려 이익을 스스로 생각지 않은 이익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똑똑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규제가 발표됐을 때 규제에 따라서 투자의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될 때 완화가 되면 어느 또 좋은 쪽이 완화된다라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폐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시장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 현상이 나의 재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예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라는 거 아니 주식 투자라는 거 금을 투자한다든가 모든 투자는 결국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예측이 맞으면 성공하는 거고 안 맞으면 성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 이 규제를 공부하고 정책을 공부하고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는 건 결국 시장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세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제의 세금 규제에 의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방향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도 또한 내 투자한 것이 세제에 의해서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또 임대에 따른 각종 과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나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의사 결정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도 대중의 심리,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과연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한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대중 많은 사람들의 심리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분들 보면요. 오히려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심리만 잘하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어요. 이거 다 복잡하고 어려워. 다만 부동산 심리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사람들의 심리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시청자님들은 고도의 능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시장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가격의 흐름과 가격이 예측되는 그러한 시장에 들어가셔서 경험해 보시면서 서서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력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은 광범위해서 스스로 혼자 키우지는 말아라. 꼭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 분야의 1등인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꼭 들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대부분 가서 시간도 없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바쁘신 분들이 가서 인터넷 몇 개 두드려보고 갔다 와가지고 마치 부동산을 다 아는 거냥 하셔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성공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도 작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공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동료와 가족과 아니면 조언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 분야에 나름대로 성공하셨거나 1등, 2등 이런 하신 분들과
밥이라도 한 끼 사서 같이 실력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삼력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담력이죠. 담력. 아무리 실력이 많이 쌓아지면 뭐합니까? 의사결정 능력 없고 액션을 취할 수 없는 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공부를 하는 걸로 끝나죠. 근데 실력이라는 거 항상 우리가 20년대, 30년대 쌓은 실력이 지금 통합니까? 80년대 쌓은 실력이 지금 통하나요? 지금은 2021년이니까 2021년에 맞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또 5년이 갔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실력을 써먹는 경우에 또 그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한강에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전, 2010년, 14년에 나와 있던 그러한 책을 다 외워가지고 한강을 외웠더니 가서 100점 100패죠. 현실 속에서는 한강은 한참 물 건너간 그런 부분이고 한강도 이제는 탈제돼서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들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다 뭐라도 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르네상스가 있는 줄 아는데 그놈의 르네상스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10년, 15년 가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을 아직도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어도 담력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한마디로 딱 정리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햄릿보다는 돈키호테가 낫다. 돈키호테는 좀 현실적이고 액션을 취해서 실수는 많죠. 그래서 이런 돈키호테 같은 분들이 비록 실력은 좀 없지만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2013년에서 2020년 요 사이에는 햄릿들 논리적이고 무언가 해가지고 뭐 해서 계획 짜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봤죠. 그러나 멋 모르고 남들 뛸 때 꼴뚜기가 뛴다고 같이 돈키호테 뛴 거예요. 그랬더니 더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성공하는 줄 알고 계속 저질렀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종부세도 높고 보유세가 높죠. 그리고 또 중과세, 각종 세금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지금 어째들 못하고 지금 현재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하면 돈키호테 형들은 아파트만 한 10개 이고 밤마다 이고 잡니다. 그리고 골치가 아픕니다. 우울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돈키호테도 좀 지금은 머리가 아플지라도 시간이 가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쌓기 때문에 또다시 5년, 10년 후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그런 실수는 안 하지 않겠고 아마 햄릿과 같이 조금 생각을 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잘하기 때문에 성공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담력, 햄릿보다는 담력, 행동하는 그러한 돈키호테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요건 꼭 있어야 됩니다. 매력. 실력 때로는 부족하고 자기 일을 하는데 실력 쌓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이것도 고시 공부처럼 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시는 분들, 담력은 있으나 실력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매력이라도 갖추면 성공합니다. 실력이 비록 부족하고 담력이 없더라도 매력이 있다라면 누군가가 실력을 쌓아주고 누군가가 담력을 만들어주겠죠. 이런 매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연이 많습니다. 얘기하고 나면은 카더라에 아는 소리에 하면 이 아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인연을 끊어버리죠. 세상에서 가장 잘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인연 연결했더니 가서 말 잘못하고 해가지고 인연 끊어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밉죠. 그 눈에 드러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안 생겨요? 인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인연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맥이 생기게 되죠. 인맥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진정성과 진실함까지 갖췄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죠? 성공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의 성공을 나누어 주는 인맥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2년 좀 많이 쌓으라고 하면 2년을 자기가 자기 시간과 자기의 어떤 그 시간적 여유와 여력이 한 100명이면 100명만 있어도 되는 인연을 갖다가 1000명, 10,000명 만들어 갖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서 다리가
찢어져서 죽죠. 이 사람들은 인맥이 생기질 않아요. 맨날 바쁘기만 해요. 바쁜 생활에 허덕허덕 하다가 인연은 많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잡다하게 하는데 결국 자기 일은 못하고 자기 실속도 없으면서 맨날 자기 배우자한테 욕만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잘 못하고. 그래서 인연도 때가 될 때 능력이 되는 만큼 천천히 넓혀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이 인연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자기 영역에서의 인연을 잘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자기가 먼저 헌신과 진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 인연에게 잘하면 그 인연이 그 사람도 역시 헌신하게 되다 보면 인연이 모아서 인맥이 되죠. 그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좋은 관계. 그 지만 잘 살아? 지만 성공해? 아니죠. 이런 분들은 진정과 진성성 있는 분들은 성공도 나누어 주죠. 제가 어렸을 때 삼거리 조그만한데 자전차점이 있었어요. 자전차포라고 어렸을 때 자전차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작은 노동, 그때 당시에 뭐 월급 2만 원, 3만 원 하지 않았겠어요? 월급 처음 받지만 그 일하는 아이가 정말 그 집에서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일해주고 진정을 다해주니까 이 아이가 성장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자전차포 그 사장님이 너는 나를 돈을 진심으로 잘해줬고 내 자식처럼 일해줘서 내가 네 덕택에 돈을 벌었으니 너도 좀 잘 살아보렴 해서 월급은 차치하고 자전차포를 하나를 더 차려줘가지고 나중에 더 잘 됐다. 이런 그런 더 잘 된 사례를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어르신은 불행하게도 많이 연세가 드셔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마 그 자전차포를 하나 챙겨줘 하신 분은 열심히 그 결혼 이후에도 그 부인과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맥, 정말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투자에 성공하는 길이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금 투자하는데 가가지고 아무도 성의도 없이 가가지고 어디 올라요? 어느 주식 사야 돼요? 어느 부동산 사야 돼요? 생각 없이 말하면 말을 안 하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왜? 부자의 비결을 함부로 얘기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이 없고 담력이 없으신 분들은 좋은 매력 가지셔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좋은 인연과 인맥으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 또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 삼력 갖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 재산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인내력이 없는 분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을인.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공은 인내를 먹고 자란다. 참 저는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서서히 인내가 막 부족하고 화가 많이 들끓는 사회예요. 뭐 하나 있으면 빠다닥 화내고 뭐 금방 끝날 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내를 하시고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소처럼 뚜벅뚜벅 가서 쟁기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늦을지만 결국은 인생 살다 보면 생각보다 길어요. 또 의학도 발전해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 인내가 많은 사람들이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몸도 덜 아파요. 마음이 뇌가 좀 넉넉하니까. 근데 인내가 없는 성격이 그냥 바사삭 하는 사람들은요. 건강은 좋으나 중간에 졸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성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인내를 먹고 자란다 생각하고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계속 유지하고 성공을 더 키울 수가 있다. 뭐 어떤 그 분이 한 얘기인데 작은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큰 인내를 가진 사람을 성공시키는데 성공을 더 도와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큰 인내를 가진 사람의 성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뭐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규제 하나 발생됐다면 뭐 파다닥 팔고 어떻게 움직이는 분들, 뭐
세금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세금 국가에 낼 수도 있는 건데 바다닥 팔아가지고 세금 아끼려고 했더니 가격이 막 더 올라가지고 세금 내는 것보다 오르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가슴앓이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내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시고 또 만약에 불안하면 좀 실력 키우시고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좀 매력 좀 가지셔가지고 있는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재산 증식시키고 재산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좀 안에다가 소화를 시켰다가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직장에서 승부 빨리 걸려고 하는 사람들, 야, 인내 좀 갖고, 좀 명확하게 네가 좀 성공할 수 있는 부분, 직장에서 진급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겠니? 실력 있니? 담력도 좀 가져라. 뭐 이렇게 좀 충고하시면서 자녀분들과 좋은 대화도 하시고 또 스스로 부자 되고 자녀분도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동산, 그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만이 어떤 능사가 아니어서 오늘은 삼력과 인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